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자, 서울시에서요. 9월 23일 날 공모를 했던 서울시 신속통합계획 민간 재개발 21곳이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위치를 보니까 꽤 괜찮은 지역들도 많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역들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는 건 뭐 이 지역으로 내가 들어가서 지금 선정이 된 곳을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곳들 들어가게 되면 자금 여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은 1차 다음에 2차는 어떤 곳이고 3차는 어떤 곳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또 아는 게 가장 또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주의사항들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한번 알아보시죠. 자, 이번에 선정이 된 21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21곳이 됐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지역들은 모두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개 구당 하나씩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위치를 봤더니 굉장히 좋은 지역들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종로구 쪽을 봤더니 창신동 23번지나 뭐 승인동 56번지, 서울의 뭐 중심 쪽 도심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용산도 들어갔어요. 용산에 청파동 2구역도 여기에 포함이 됐고, 또 성동구, 우리 뭐 마용성 중에 성동구 있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마장동에 382번지 일대, 자 괜찮죠. 그리고 동대문에 뭐 청량리동에 있는 19번지 일대, 뭐 GTX로 많이 유명한 지역이긴 하죠. 여기에 뭐 중랑구나 노원구도 여기 포함이 돼 있네요. 노원구도 굉장히 관심 많은 지역이죠. 상계오동 일대, 그 다음에 은평구 같은 경우도 GTX가 들어가는 지역이고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은평구 쪽에서는 불광동 600번지 일대 이렇게 있고, 야 여기 마포도 있어요. 마포의 공덕동 A라고 되어 있는 지역, 여기 A가 어딜까요? 궁금하시죠? 지도로 보시면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양천구에는 신월 뭐 7동, 강서구 쪽에서는 마곡지구 있는 이 지역에 방화 2구역, 뭐 구로, 금천, 영등포, 당산동 6가, 유일하게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여기가 됐어요. 그 당산동 6가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에 있고, 동작구도 있네요. 상도 14구역이 요번에 또 선정이 됐고요. 관악구, 송파구, 여러분들 송파구 좋아하시죠? 마천동, 송파구의 저 끝자락에 있는 마천 5구역이 이번에 선정이 됐고, 강동구에서는 천호 A1-2구역. 와,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저 지역에 내가 아파트에 있으면, 아파트 값도 상당히 고가라는 지역들이란 말이죠. 정말 좋겠다라고 하실 수 있을 거고, 일단은 여기 선정된 지역 분들 굉장히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거의 서울 안에서 25개 자치구에서 21곳이 됐다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들은 된다라는 소리예요. 솔직히 신속통합계획 민간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재개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외에도 많은 곳들이 또 지정이 되고 있고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정이 안 된 것들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25군데 중에 자치구 중에서 몇 군데가 안 됐는데, 이 중에 선정이 안 된 지역들을 봤더니 중구와 광진구와 강남구가 있어요. 여기서 광진구 쪽이라고 한다면 자양사동 쪽이 여기 포함이 돼 있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일원동이 진행을 했다가 일원동이 이번에 선정이 안 됐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이 부합하지가 않거나 현금 청산자 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이번 선정에서 제외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상황이 또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25개 자치구에서 21개 지역이 선정이 됐다라는 점, 자, 좀 더 그러면 이 지금 선정이 된 이후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될 건지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후보지로 선정된 요 21곳 있죠? 여기는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이제 발효가 되냐면 2022년 1월 2일, 내년 1월 2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딱 지정이 돼서 발효가 되는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8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대지 지분이 한 5.4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업지역에서는 20제곱미터, 6평이죠. 공업지역에서는 66제곱미터, 이건 큽니다. 뭐 한 20평,
정도, 대지 지분 20평 정도 갖고 있는 것들, 이 이상을 매수를 했을 때는 이 대지 지분 이상을 매수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는가 동시에 실거주 2년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조건이 따라 붙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좀 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되기는 당연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딱 지정이 된 곳에 들어갈 때 실입주는 내가 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면적 이하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지금 주거지역에 5.4평이라고 했잖아요. 이 주거지역의 대지 지분이 뭐 3평짜리, 4평짜리, 5평 정도 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거래가 굉장히 자유롭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 이렇게 작은 면적의 대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거래가 더 활발해지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 21개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지 지분 작은 것들의 인기가 이 이후부터는 1월 2일 이후부터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몇 번을 좀 돌려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권리산정 기준 1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재개발을 했을 때에 여기에 이제 입주권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 권리산정 1이라는 게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렇죠? 이 다음에 기본계획하고 여기에 구역 지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재개발 구역 지정 이 사이에 보통 권리산정 1이라는 게 지정이 돼요. 이래야 이것들이 나중에 뭐 선의의 피해자라든지 여기 안에서 지역이 쓸데없이 그 슬럼화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모를 했던 사업들은 기본계획이라든지 구역지정 이 사이에 권리산정일이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앞으로 갖다 빼버렸어요. 그냥 무작정 공모일로 빼버렸어요. 자, 공모일 이후에 권리산정일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순서가 약간 좀 뒤바뀌어 있는데, 이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 이후에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구역지정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한마디로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는데 그거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나 지금 국토부에서 이런 스케줄을 좀 바꿔버린 것을,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여기에는 우리가 좀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자, 일단 여기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잘 몰라도 이게 입주권하고 관련이 돼 있고, 이 입주권이 내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그러면 지금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9월 23일 날이 권리산정일인데 이 9월 23일 이후에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현금 청산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금 청산 아니에요. 현금 청산하고 상관없습니다. 거래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입주권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이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이후에 9월 23일 이후에 신축되는 것들이 있죠. 신축으로 들어가서 이 지분 쪼개게 된 것들, 이거는 사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입주권을 받기가 어렵다, 입주권 못 받는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정된 구역에서는 이제 9월 23일 날로 권리산정일이 결정이 났고요.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이번에 선정이 됐다가 떨어진 지역들이 있죠. 이 지역들은 또 2차에 또 공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권리산정일이 내년 1월 28일 날짜로 이제 이미 못 박아져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 떨어지신 요 구역들이 있죠. 이 구역들은 공공재개발이라는 걸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2월 달까지 여기 또 부지런히 이제 또 공공재개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런 동의서 받은 걸로는 안 되고요. 또 새로운 동의서를 거둬야 돼요. 본인들 공공재개발 용도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 이거 역시도 그 시기에 공모일자 날짜 1월 28일 날짜로 정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이번에는 이제 아예 신청을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년에 2차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들어가는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1월 28일 날짜 신통으로 갔을, 신통 공모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1월 28일 날짜, 이 날짜가 권리산정일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걸로 내가 여러 가지 사업 지역들이 재개발 중에서는 신속통합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재개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일반 민간이 진행하는 민간 재개발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류들,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이런 종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 뭐 1월 28일, 9월 23일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혼동을 해버리면 안 돼. 신통으로 들어가거나 공공으로 들어가는 공모에 들어가는 부동산, 그러니까 재개발들은 이 1월 28일 이 날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역세권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민간 재개발하는 사업은 이 날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반드시 구분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1개 지역이 어떤 곳들이 됐는지 지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 주변 지역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로도 할 수 있지만 이 주변 지역은 또 다른 개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진 거죠. 우리 지역 옆에서 막 재개발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움직임이 클 수 있는 지역들, 유망한 지역들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로 창신동이 23번지, 숭인동 56번지. 이 지역은 과거에 창신 숭인 뉴타운입니다. 창신역에 바로 역세권에 인접해 있고, 여긴 좀 언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심한 곳인데요. 도심에 인접해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용산입니다. 용산 청파 2구역. 야,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산 하면은 여러분들도 뭐 많이 지금까지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 개발 호재는 모두 다 갖고 있는 지역이면서 여기에 재개발 구역이 선정이 됐다라는 건 참 엄청나게 축하드릴 일이죠. 자, 여기 보면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청파초등학교하고 배문고등학교 사이에 이 아래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또 청파 1구역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곳, 이 위쪽에 청파 2구역이 됐고, 이 위쪽은 또 서울역이에요.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대상구역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일단은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이제 묶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가격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이거 파시겠어요? 기대감이 엄청 높아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일단 요 주변 지역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은 이 아래쪽도 1구역, 이 위쪽은 2구역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주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청파동 1가, 2가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썩들썩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저렴하게 뭐 한 2, 3억 정도 가지고도 못 사요. 그래서 여긴 거의 내 돈이 4억이나 5억 이상 가지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이미 바람이 굉장히 크게 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시기 쉽지 않아요. 차라리 여기 이렇게 들어가실 거면 이 맞은편 쪽으로 넘어가세요. 아직 소문 안 난데 이 옆으로 가면 후암동 있죠? 후암동 일대라든지 회원동 일대, 여기는 아직 소문이 안 났어. 이번에 신청도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래서 그런 곳이 차라리 좀 적은 금액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쪽을 보시는 게 좋고요. 대략 한 투자 금액은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동구 마장동 382번지 일대는 마장역에 인접해 있는 세림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고 이 주변에 이렇게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됐고 앞으로 이제 여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주변 자체가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바람이 이제 사근동으로 넘어가겠죠. 사근동 쪽에 굉장히 낙후가 많이 되고 노후도도 많이 됐고, 또 이제 거기 소방차도 못 들어갈 만큼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노려보시는 것도 상당히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청량리동, 뭐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요번에 그 19번지 일대 같은 경우도 청량역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청량리 쪽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역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중랑구 쪽에 면목동이 됐네요. 면목역에 바로 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인데 굉장히 뭐 면적도 굉장히 넓고요.
면목역 주변 지역은 이 신속통합기획뿐만이 아니고요. 이 주변 지역은 또 역세권 개발을 또 진행하는 곳들도 있어요. 제 영상에 얼마 전에도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 성북구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 요 주변 지역은 지하철역이 없다 보니까 향후에 아파트들이 나오더라도 조금 교통 부분은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뭐 별다른 특징 없고요. 수유동 170번지 일대도 보면은 여기는 좀 사업구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뭐 역세권에서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좀 떨어져 있네요. 아주 뭐 딱 이렇게 딱 주목받을 만한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 역시도 요 주변 지역도 뭐 특별히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좀 더 다른 지역도 보도록 할게요. 자, 노원구 상계 5동 일대, 야, 강북 쪽에서는 또 노원 쪽이 굉장히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뭐 창동이나 노원 이 역세권 개발 호재가 굉장히 있는 곳이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노후 아파트들이라 하더라도 거의 굉장히 고가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상계 뉴타운 인접해서 이 상계 5동 일대 재개발이 굉장히 좀 대규모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많이 받을 만한 지역이다라고 판단되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 은평구 같은 경우가요, 우리 시청자분들 좀 잘 보셔야 될 게, 은평구가 여기가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 불광역이에요. 이 위쪽으로는 연신내역 GTX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호재면 개발호재, 지금 현재 있는 더블 역세권, 그 다음에 주변 지역에 여기 대상지 위쪽으로는 불광 5구역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대조 1구역이 있고, 또 이 아래 녹본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걸 또 막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광역 주변 일대는 전체 지역들이 다 재개발 아예 통으로 움직이는 지역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이 재개발들이 다 완성되게 되면 거의 뉴타운급으로 한 4만 세대짜리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이 불광역 주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가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기 지금 선정된 지역, 주변 지역들 현재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을 잘 찾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아래쪽으로 봤더니 이제 홍은동 같은 경우도 원체 이 지역이 굉장히 언덕이 심하고 굉장히 좀 산으로 돼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아주 많이 좀 주목받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주변에 원체 좋은 곳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 여기 마포 공덕 A 같은 경우, 야, 공덕 A 이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이 공덕역이에요. 공덕에서 이 마리제고개 라인에 서울역이 위쪽에 있는 거고, 이 오른쪽은 청파동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이에 효창공원 여기 위쪽으로, 야, 여기가 이제 선정이 됐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여기가 이제 바로 효창 6구역, 이 아래쪽으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다 구역들이 거의 어지간한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주변에서 이렇게 역세권 인근에 있으면서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 지역들, 이런 곳들을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찾아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좀 저렴하게 가성비 높은 투자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또 눈에 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뭐 마포, 그 다음에 용산 또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 여건 좋지요. 이 지역에 신규 아파트 나왔을 때 굉장히 미래 가치도 상당히 높게, 사업성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양천구 신월 7동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월 IC에 바로 인접해 있고요. 이 주변에 아시다시피 뭐 신정 뉴타운이 있고, 더 넘어가게 되면 목동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에 있는 고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지역은 이제 목동선도 들어오는 이런 호재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강서 방화 2구역, 마곡지구와 김포공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 마곡지구의 파워가 워낙 세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수요, 주변의 집값만으로도 굉장히 향후에 이런 사업성이나 미래 가치가 빛날 지역이다라고 보여지네요. 구로에는 가리봉 2구역이라고 해서 여기 남구로역 7호선 일대 역세권에서 개발이 되는 곳이네요. 위치 괜찮네요. 자, 그리고 금천 시흥동 810번지 일대 같은 경우에는 요 대상지는 앞으로 요 사이에 신안산선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의 역세권이 만들어지면서 재개발까지 될 수 있으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나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잘 됐네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영등포 당산동 육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죠. 저희도 여기 당산역 바로 이제 2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입지 원체 좋습니다. 게다가 한강변까지 갖추고 있고, 또 이 지역 당산동 내에서도 이 지역 한강변 쪽 라인들이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강변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앞으로 이 영등포 안에서는 또 이제 또 다른 한강변 쪽으로 많이 넘어가겠죠. 이쪽은 이제 양평동 쪽으로 이런 바람들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자, 동작에서는 상도 14구역 같은 경우 뭐 상도동 일대는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굉장히 많이 또 진행이 된 지역들이기도 하고,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뭐 아파트 개발에는 거의 과거에는 성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만큼 재개발이 많이 있던 지역인데 역시나 빠지지 않고 이 지역들도 대상이 됐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자, 관악에 있는 신림 7구역 같은 경우가 여기 이제 뭐 정문학교, 난항초 굉장히 좀 안쪽에 좀 위치를 하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할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송파 쪽에서 마천 5구역 같은 경우 마천역에서는 좀 떨어져 있고요. 이 주변 일대가 하남 가밀지구랑 또 주변에 다 인접해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위례신도시랑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송파에 거여나 마천 일대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들은 전체 가격들이 한 통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시세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에 입지가 선정이 됐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신속통합계획 민간 재개발 발표가 난 이 내용을 가지고서 긴급하게 올려드리더라고 약간 좀 정리가 안 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이 지역들이 어떤 곳들이고 내가 어떤 곳들을 앞으로 향후에 봐야 될지는 대략적으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 신규 정보가 나왔을 때 항상 발빠르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약속 반드시 드리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좀 저희도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역들 중에서 좀 알짜배기들 핵심들 뽑고, 그러면 또 어떤 지역을 가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가장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 좀 더 정리되고 구체적인 것들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이런 자료 받아보고 싶으시면 뭐 하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